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숲에서 CYBUA RDIN의 사무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화려한 외관 대신 실용성과 보안에 초점을 맞춘 이 공간의 주인 한유라는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안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6명의 클라이언트사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들의 회사는 정교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핵심 서버가 마비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곳이 바로 한유라의 회사였다. 유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춤을 추었고 스크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공격은 북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위장했지만 실제 IP는 동남아시아의 서버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다중 프록시를 이용한 혼란 전술입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실수를 남겼습니다. 자신들의 코드 안에 아주 미세한 디지털 서명을 남겼죠. 이것은 그들의 자만심이 부른 결과입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의 힘이 있었다. 임원 중 한 명이 초조하게 물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들은 $10,000,0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이미 암호화 키는 확보했습니다. 시스템 복구는 30분 안에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그 $10,000,000는 해커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에 더 가깝겠군요. 물론 농담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유머에 임원들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6해 전 비에 젖은 채 낯선 호텔 복도를 헤매던 무력한 대학생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새아이의 어머니인 한유라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작은 제국을 건설했고 그 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업무를 마친 유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그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열렸다. 엄마 오셨어요.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첫째 민준, 둘째 서연, 그리고 막내 시우. 6살배기 새쌍둥이는 유라의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들을 차례로 끌어안았다. 집안은 아이들의 천재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거실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터치스크린으로 개조되어 있었는데 첫째 민준이 직접 코딩하여 만든 가족용 스마트 허브였다. 민준은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 큰일이 있었나 봐요. 엄마의 심박수가 평소보다 분당 8비트 정도 빨라요. 제가 만든 생체 인식 시스템에 기록됐어요. 유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민준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그냥 조금 까다로운 고객이었을 뿐이야. 그러자 둘째 서연이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오늘 JK그룹 주가가 2.3% 하락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했는데 이건 분명 내부 정보 유출의 징후예요. 엄마 회사 고객 명단에 JK그룹도 추가해야겠어요. 돈이 될 것 같아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지만 유라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딸은 숫자에 대한 경이로운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마지막으로 막내 시우가 유라의 품에 파고들며 그녀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엄마, 힘든 냄새가 나요. 시우가 좋은 냄새로 바꿔줄게요. 시우는 다른 형제들처럼 기술이나 숫자에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유라는 새 아이를 둘러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어떤 것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도, 과거의 악몽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이유도 모두 이 작은 천사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유일한 오점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유치원에서 놀던 시우가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유라의 귀에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비수처럼 꽂혔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의심됩니다. 골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우 골수 이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다. 선생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골수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엄마니까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골수는 당연히 검사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적합한 건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형제나 부모입니다. 형제들은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님과는 연락이 되시나요? 아버지, 그 단어는 유라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지난 6년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존재. 시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찾아야만 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엄마였지만 그녀 역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유라는 자신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복잡한 비밀번호와 홍채 인식을 거쳐 열린 금고 안에는 수많은 계약서와 재산 서류들 사이에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커프스 버튼 한쪽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6년 전 그날 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손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물건이었다. 끔찍한 기억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자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었던 과거의 족쇄. 커프스 버튼의 표면에는 작지만 선명하게 두 개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J와 K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JK그룹의 로고였다. 지금까지 이 물건은 그녀에게 수치와 고통의 상징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 시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실마리였다. 유라는 커프스 버튼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다. 권지훈, 그녀의 입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JK그룹의 젊은 총수. 그녀가 지난 6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그 밤의 유일한 용의자였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위해 그녀는 과거의 악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유라의 서재는 순식간에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백금 커프스 버튼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독해야 할 암호이자 거대한 제국의 문을 열기 위한 유일한 열쇠였다. 유라는 개인용 최첨단 분석 장비 위에 조심스럽게 커프스 버튼을 올려놓았다. 레이저가 섬세한 표면을 스캔하며 미세한 입자까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분석 데이터가 떠올랐다. 백금 95%, 이리듐 5% 합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순도와 강도를 가진 소재. 제작 방식은 3D 프린팅 후 수작업 마감. 이 정도 수준의 세공은
유럽의 몇몇품 브랜드에서만 가능한 기술이야. 유라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움직였다. 그녀는 커프스 버튼 안쪽에 레이저로 각인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시리얼 넘버를 확대했다. 그녀는 곧바로 스위스에 위치한 한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이었지만 6년 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유라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방화벽을 우회했다. 시스템 관리자가 침입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그녀의 눈은 맹렬한 속도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내렸다. 시리얼 넘버를 통해 검색된 구매자 목록은 전 세계적으로 단 20명에 불과했다. 아시아 지역 구매자는 단 4명. 유라는 6년 전 사건이 있었던 날, 그 호텔의 VIP 투숙객 명단과 이 4명의 이름을 교차 검증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 질쳤다. 단 하나의 이름이 두 목록에 동시에 존재했다. 권지훈, JK그룹 회장.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하지만 권지훈이라는 남자는 안개 속에 쌓인 인물이었다. 유라는 공식적인 언론 기사부터 시작해 비공식적인 가십, 주식시장의 루머까지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화면에는 권지훈의 얼굴이 수십 개의 창으로 떠올랐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언제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그는 28배 나이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자 그룹을 물려받아 10년 동안 JK를 이끌어온 괴물이었다. 그의 경영 방식은 얼음 칼이라 불릴 만큼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적대적 M&A, 가차 없는 구조조정,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들. 그의 사생활은 완벽한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 어떤 스캔들이나 연애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일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런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란 말인가?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약에 취해 무너져 내리던 몸, 저항할 수 없었던 무력감. 그녀는 권지훈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역시 가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실은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동시에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DNA 채취가 아닌 정의를 향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한편 엄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새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이들은 유라가 잠든 틈을 타 거실의 스마트 허브에 모여 비밀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의장은 언제나처럼 막내 시우였다. 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파, 마음이 아픈 것 같아.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어. 첫째 민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엄마가 요즘 밤마다 권지훈이라는 사람을 검색하고 있어. JK그룹 회장이야. 엄마의 개인 서버 접속 로그를 분석해봤어. 엄마는 지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둘째, 서연이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JK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 3위의 거대 기업이야. 사업 영역은 전자, 중공업, 화학까지 걸쳐 있어. 권지훈 회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특히 그의 사촌인 권태민 전무는 항상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루머가 파다해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결심했다. 작전명은 엄마의 기사되기. 민주는 JK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필요할 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JK그룹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와
주가 변동을 추적하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찾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시우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바로 엄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샘 조사로 지쳐 보이는 유라에게 시우가 다가와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유라와 새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유라의 옆에는 흐릿한 형체의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비어 있었다.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시우가 해맑게 대답했다. 의사 할아버지가 시우를 낫게 해줄 강한 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 사람이 오면 얼굴을 그려주려고 비워뒀어. 엄마 혼자 찾기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이의 순수한 말은 유라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세 명의 기사들이 있었다. 다시 서재로 돌아온 유라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결연해졌다. 화면 가득한 권지훈의 정보와 J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가 그녀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 권지훈은 철옹성 안에 있는 왕이었다. 정문을 통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를 만나려면 성벽의 균열을 찾아내거나 혹은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 했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이 얼음 같은 남자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이 JK그룹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분석 보고서에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하고도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유라의 전략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권지훈이라는 철옹성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성벽 아래 땅굴을 파서 그가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기로 했다. 목표는 JK그룹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권지훈이 가장 아끼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곳은 JK의 미래가 달린 곳이었기에 아주 작은 균열조차 권지훈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유라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이 아닌 아이들이 잠든 집의 지하에 마련된 개인 서버실로 향했다. 이곳은 그녀만의 성역이자 전쟁터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차가운 푸른 빛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평범한 해커처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식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JK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 안에서 유령처럼 활동하는 코드를 심었다. 이 코드는 시스템에 어떠한 손상도 입히지 않았다. 다만 연구소의 온도, 습도, 전력 사용량 같은 비핵심적인 환경 데이터만을 주기적으로 빼내어 유라의 서버로 전송했다. 이것은 조용한 경고였다. 나는 너희 집 안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너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녀는 데이터 유출 로그의 가장 마지막 줄에 오직 최고의 전문가만이 발견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을 해독하면 나타나는 단어는 CYBR, GUARDIAN이었다. 이것은 무례한 도발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정중한 초대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선언이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센터는 발칵 뒤집혔다. 경보음이 울린 것은 아니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팀장급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데이터 누수를 발견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침입자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모든 방화벽이 정상이고 침입 탐지 시스템은 조용해. 엔지니어들의 고성이 오갔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 신세였다. 결국 이 사실은 보안 총괄 임원을 거쳐 마침내 그룹의 정점, 권지훈 회장의 책상 위에 보고서로 올라갔다. 권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이 무능하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이토록 대담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미지의 존재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그의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외부 최고의 보안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할까요? 지우는 잠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정도 실력자라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다. 이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닌 일종의 자기 PR이야. 아마 곧 우리에게 연락이 올 거다. 기다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의 비서실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CYBAR GUARDIN 대표 한유라였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현재 JK 연구소가 겪고 있는 유령 데이터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반 통합 보안 솔루션 제안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제안서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치 이번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지훈의 입가에 6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 한유라라는 사람 직접 만나봐야겠군. 당장 미팅 약속을 잡아.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권지훈 회장이 직접 외부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미팅 확정 메일을 받은 유라는 잠시 동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그녀는 사냥감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의 자격으로 그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차갑고 지적인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6년 만에 마주할 그 남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 앞에서 과연 자신은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정신 차려, 한유라. 이건 시우를 위한 일이야. 너의 복수가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결전의 장소 JK그룹 본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JK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거대하고 차가우며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기능과 권위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한유라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6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기억보다 더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심장의 떨림을 감추며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면을 썼다. 권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예상보다 훨씬 젊었고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유린한 해커가 이런 침착한 지성을 가진 여성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허점, 비용 효율성, 미래 확장 가능성 등 그녀의 제안서를 해부하듯 파고들었다. 그녀의 논리에 작은 흠이라도 찾아내려는 듯한 집요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오히려 그의 의도를 한 수 앞서 읽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데이터 병목 현상은 저희의 분산 처리, AI가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예측하고 분산시키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또한 초기 구축 비용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보안 사고 방지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3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파편적인 감각들이 되살아나려 했다. 억지로 그것들을 누르며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만남의 목적을 되새겼다. DNA 샘플. 오직 그것만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권지우는 질문을 멈추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묘한 익숙함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했지만 그의 뇌는 그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감정을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순수한 감탄으로 치부하기로 했다. 좋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소. 세부 계약 조건은 법무팀과 조율하도록 하시오. 미팅은 성공이었다. 유라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잠시 벽에 기대야 했다. 첫 번째 고비는 넘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성공적인 등장은 JK그룹이라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았다. 그리고 그 파문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회장 비서실로부터 회장님이 직접 만난 미지의 CEO에 대한 소문은 임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식은 JK그룹의 전무이사이자 권지훈의 사촌인 권태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에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빛이 감돌았다. 권태민에게 권지훈은 평생의 라이벌이자 넘어야 할 벽이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갑고 예측 가능한 사촌이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중소기업 대표를 직접 만난 것은 명백한 변수였다. 한유라라, CYBR, GUARDIN,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로군.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수작을 부렸기에 내 사촌이 움직인 거지?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유라라는 여자 샅샅이 뒤져봐. 태어난 곳부터 대학 시절 기록,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 그리고 CYBR, GUARDIN이라는 회사, 재무 상태부터 고객 명단까지 전부 알아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들은 분명 구린 구석이 있기 마련이야. 그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권태민은 권지훈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방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팀과 재무팀에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CYBUAR, GUARDA인과의 계약에 독소 조항을 포함시키고 비현실적인 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며 재무실사를 핑계로 시간을 최대한 끌도록 했다. 유라를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 속셈이었다. 며칠 후 유라는 JK 법무팀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계약서는 갑을 관계를 넘어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기술의 소유권은 JK에 귀속되며 수익 배분은 터무니없이 불리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들로 가득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개인 서버실에 설치된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조용한 경고 알람이 울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 기록, 특히 봉인된 대학 기록과 가족 관계 증명서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설픈 해커의 소행이 아니었다. 국가기관급의 백도어를 이용하는 매우 전문적인 수법이었다. 유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권지훈과의 만남이 수면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적을 깨운 것이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앞에서는 권지훈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막아내야 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권태민의 교묘한 방해 공작에 한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지성으로 맞섰다. 그녀는 밤을 새워 JK그룹이 보낸 모욕적인 계약서를 분석하고 국제 비즈니스 법률과 판례를 인용하여 모든 독소 조항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수정안을 작성했다. 그것은 법률 자문서이자 그녀의 결의를 보여주는 선전포고문이었다. 그녀는 완성된 수정 계약서를 법무팀이 아닌 권지훈 회장 비서실로 직접 전송했다. 이메일에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계약서는 불신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은 권태민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를 건너뛰어 최고 결정권자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대담한 승부수였다. 메일을 확인한 권지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유라의 당돌함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이 저지른 어리석고 비열한 행태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권태민과 법무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JK그룹이 파트너를 대하는 방식인가? 중소기업이라고 깔보고 힘으로 누르려는 건가? 권태민은 태연하게 연기하며 과잉 충성한 부하들의 실수라고 둘러댔지만 권지훈의 눈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유라가 보낸 수정안대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권태민의 계획은 실패했고 유라는 오히려 회장의 신뢰를 얻으며 JK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프로젝트를 핑계로 그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명분을 얻었다. 몇 주 후 JK그룹의 신기술 발표를 기념하는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유라도 당연히 행사에 참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네로라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유라는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며 권지훈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은은한 향수를 뿌렸는데 그것은 6년 전부터 그녀가 유일하게 사용하던 향이었다. 권지훈은 여러 인사들과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무의식 중에 계속 유라를 시선으로 좇고 있었다. 그때 유라가 다른 임원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서 풍겨온 익숙한 향기가 그의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서 잠들어 있던 기억의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눈앞의 화려한 파티장이 순식간에 어둡고 축축한 호텔방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실크드레스의 감촉, 달콤하면서도 아찔했던 향기, 그리고 쾌락이 아닌 고통에 가까웠던 여자의 희미한 신음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떠오른 파편적인 감각들. 그것은 그의 가족이 설명해준 재벌가 딸과의 시시한 하룻밤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기억이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휘청거렸다. 비서가 놀라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저어 막았다. 혼란스러웠다.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떠오른 적 없던 그날 밤의 감각이 왜 하필 지금 한유라라는 여자가 스쳐 지나간 순간에 되살아난 것일까? 그는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착한 얼굴 뒤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날 이후 권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던 기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그날의 기억은 통째로 사라졌을까? 왜 아버지는 그토록 서둘러 사건을 덮고 잊으라고만 했을까? 그리고 권태민은 왜 그날 자신의 행적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홀로 남은 권지우는 그의 개인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최 실장을 불렀다. 최 실장은 그가 회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 실장. 6년 전 내가 신라 호텔에서 쓰러졌던 그날 밤 일을 다시 조사해주게. 아버님께서 덮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사건 말이야. 최 실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그 일은 이미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아는 것 말고 내가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 당시 호텔의 모든 직원 명단, CCTV 기록, 출입자 명부까지. 누구에게도 특히 권태민 전무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 실장이 물러간 후 권지우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한유라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에 대한 단순한 흥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려는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밤의 진실과 그녀가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난 진짜 이유를. 권지훈과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은 한유라에게 JK 그룹 타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의 사무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철저한 보안과 관리하에 있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의 유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그녀의 해킹 실력만큼이나 정교한 계획과 대담한 실행력을 요구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프로젝트 1단계 완료 보고를 위해 소규모 실무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회장실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임원 전용 회의실이었다. 참석자는 권지훈과 유라, 그리고 각 회사의 핵심 팀원 몇 명뿐이었다. 유라는 이날을 위해 며칠 동안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의 무기는 가방 속에 조용히 숨겨진 소독된 특수 재질의 손수건이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라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완벽하게 브리핑했고 권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앞에 놓인 생수잔이 있었다. 유라는 권지훈이 무심코 물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소동이었다. 그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자리로 돌아오는 척하다가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미세하게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자기 물잔을 쳤고 물이 쏟아지며 서류 몇 장을 적셨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JK그룹의 직원들이 휴지를 가지러 달려가는 찰나의 순간, 유라는 자신의 가방에서 준비한 손수건을 꺼내 제가 닦겠습니다라며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자신의 서류 주변을 닦는 척하면서 번개 같은 속도로 권지훈의 물잔 입구 부분을 정확히 훔쳐냈다. 손수건은 그의 타액이 묻은 유리 표면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아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그녀는 젖은 서류를 챙기는 척하며 오염된 손수건을 자연스럽게 가방 안쪽에 밀폐된 비닐백에 넣었다. 완벽한 범죄였다. 그날 오후 유라는 과거 자신의 회사가 데이터 유출 위기에서 구해준 적이 있는 사설 연구소를 찾았다. 절대적인 비밀 보장을 조건으로 그녀는 거액의 비용과 함께 샘플 분석을 의뢰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그 며칠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낮에는
JK그룹의 파트너로서 완벽한 CEO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고, 밤에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에 시달렸다. 결과는 이메일로 도착했다. 암호화된 파일을 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에 뜬 몇 줄의 문장이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복권 확률 99.999% 확인, 재확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6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악몽의 실체가 이제는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안도감 대신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유령 같았던 남자가 권지훈이라는 실체로 확정된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인 딜레마가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권지훈을 찾아가 DNA 검사 결과와 새 아이의 존재, 그리고 시우의 병에 대해 모두 털어놓는 것이다. 이것은 시우를 살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녀와 아이들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터였다. JK그룹의 후계자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권태민 같은 하이에나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과연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그 모든 풍파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두 번째 선택지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거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아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시우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엄마로서 그녀가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자격이 있을까? 그녀의 논리적인 해커의 두뇌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위험 변수를 계산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밤 유라는 잠든 시우의 침대 곁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차가운 DNA 검사 결과 보고서가, 그 옆에는 권지훈의 냉정한 얼굴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전해져 왔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악마의 소굴로 직접 데려가야 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한유라는 며칠째 깊은 고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낮에는 강인한 CEO로, 밤에는 잠든 아들을 보며 가슴 졸이는 엄마로 그녀의 영혼은 두 개의 상반된 역할 사이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은 세 명의 천재적인 아이들의 예리한 감각을 속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라가 서재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이들의 방에서는 작은 작전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새 아이는 어둠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렸다. 감정을 읽는 막내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길을 잃었어. 시우를 구해야 하는 길과 우리를 지켜야 하는 길 사이에서 멈춰서 있어.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줘야 해. 데이터를 신봉하는 첫째 민준이 동생의 감성적인 진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엄마의 최근 검색 기록 분석 결과 권지훈과 권태민의 이름을 함께 검색한 횟수가 급증했어. 그리고 6년 전 호텔 사건 관련 기사를 다시 찾아보고 있어. 가설, 엄마는 권지훈 회장이 단순히 우리 아빠라는 사실 외에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 무언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상황을 꿰뚫어 보는 둘째 서연이 결론을 내렸다. 엄마의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야 해. 엄마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 망설이는 진짜 이유. 6년 전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엄마 대신 알아내는 거야.
진실만이 엄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작전명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놀이방은 순식간에 최첨단 수사본부로 변했다. 민주는 자신의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 디지털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의 목표는 6년 전 신라 호텔의 VIP 플로어 기록이었다.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그는 호텔의 모기업인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 서버에 낡은 유지 보수용 백도어를 통해 침투하는 위험한 작전을 감행했다. 서연은 금융 탐정이 되었다. 그녀는 권태민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시된 재산 변동,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관여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의 목표는 6년 전 그 사건 직후에 있었을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숫자들이 의미 있는 문장으로 보였다. 시우는 심리 분석가 역할을 맡았다. 그는 기술은 없었지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권지훈과 권태민의 모든 공식 석상 영상과 인터뷰를 밤새도록 돌려보았다. 그는 두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 제스처를 분석하며 그들의 진짜 성격을 파악해 나갔다. 그는 형제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권태민 아저씨는 웃을 때 입만 웃어. 하지만 권지훈 아저씨는 화를 낼 때도 눈이 슬퍼 보여. 며칠 후 마침내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민준이 수백 테라바이트의 삭제된 데이터 더미 속에서 손상된 CCTV 영상 파일 하나를 복원해내는데 성공했다. 화질은 끔찍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영상에는 젊은 시절의 권태민이 호텔 직원 한 명에게 귓속말을 하며 권지훈의 스위트룸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직원은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갔다. 거의 동시에 서연도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권태민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가 문제의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거액의 돈을 한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민준의 영상에 찍혔던 바로 그 호텔 직원이었다. 그는 돈을 받은 직후 개인적인 비위를 이유로 호텔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증거들을 모아 거실의 스마트 허브에 하나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어두운 거실 중앙에 앉아있는 세 아이와 마주했다. 스크린에는 작전 보고서 6년 전 그날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자신들이 알아낸 사실을 엄마에게 보고했다. 영상, 돈의 흐름, 인물 관계도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한유라와 권지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권태민이 설계한 추악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 아이들의 보고가 끝났을 때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유라는 스크린에 떠 있는 증거들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 6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다. 그녀는 권지훈의 욕망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 역시 그녀처럼 기억을 잃고 조종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다. 이 새로운 진실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그녀의 모든 감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밝혀낸 진실은 한유라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지난 6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증오와 복수심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대상은 권지훈이 아닌 권태민을 향해 불타올랐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두 사람을 기만한 자를 향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다. 망설임과 고뇌는 사라지고 오직 명확한 목표만이 남았다. 권지우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유라는 JK그룹의 공식적인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신 자신이 만든 완벽한 보안 채널을 통해 권지훈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그의 개인 단말기에만 표시되었다.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진짜 적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연락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이미 의심의 싹을 틔우고 있던 권지훈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 때마침 그의 충직한 최 실장이 비밀 조사의 1차 결과를 보고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최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6년 전 그날 밤 권지훈의 스위트룸의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은 일주일 뒤 거액의 돈을 받고 해고되었으며 현재는 행방이 묘연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날 밤 VIP 플로어의 모든 CCTV 영상이 시스템 오류를 원인으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정황, 한유라의 메시지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권지훈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되겠소. 만남의 장소는 JK 타워가 아닌 철저히 유라의 통제하에 있는 치와이블 과디안의 메인 서버실이었다. 수천 개의 서버가 내는 서늘한 소음만이 가득한 공간은 어떤 도청이나 감시도 불가능한 완벽한 밀실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나타난 권지훈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과 함께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서론을 생략했다. 그녀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아이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차례로 띄웠다. 권태민이 호텔 직원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저화질 CCTV 영상, 유령 회사를 통해 그 직원에게 거액이 송금된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권지훈을 시기하고 음해해왔다는 정황 증거들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권지훈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진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주먹은 내면의 거대한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파편적인 감각들, 최 실장의 보고 내용, 그리고 눈앞의 증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가장 믿었던 사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마침내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험했다.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유라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그날 밤 당신과 함께 있었던 여자가 바로 나니까요. 권지훈 씨. 우린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권태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했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이들의 존재는 밝히지 않았다. 그를 완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녀의 고백은 권지훈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그녀에게서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기이한 유대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 여자 또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이 여자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당신의 계획을 말해보시오. 서버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한 동맹이 맺어졌다. 더 이상 의심과 경계는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마주 보았다. 권태민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반격의 서막이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팽팽했다. 권태민은 지난 몇 주간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자신에게 동조할 이사들과 주주들을 포섭해왔다. 그는 권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회사의 일부 실적 부진을 교묘하게 부풀리며 오늘을 자신이 정상에 오를 디데이로 삼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태민은 준비된 각본대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권지훈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왜곡된 데이터와 재무 보고서를 제시하며 마치 JK그룹이 거대한 위기에 빠진 것처럼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장내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JK그룹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정을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현 시간부로 권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과 저를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는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권태민의 선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지지를 외쳤다. 그의 쿠데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권지훈은 의장이 투표를 선언하려는 순간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투표에 앞서 모든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그룹의 내부 보안 및 기업 윤리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대한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암전되었다. 그것은 한유라의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본부에서 JK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권태민의 얼굴과 함께 그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서연이 찾아내고 유라가 완성한 권태민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JK그룹의 자회사를 좀먹으며 빼돌린 수백억 원의 자금이 그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6년 전 호텔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권태민이 호텔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그 직원이 권지훈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에는 그 직원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금융 기록이 떴다. 주주들은 충격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권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가 미처 반박하기도 전에 스크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해외의 한적한 별장을 배경으로 6년 전 해고되었던 바로 그 호텔 직원이 나타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영상이었다. 그는 권태민에게 매수되어 권지훈의 술에 약을 탔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대생을 방으로 끌어들여 추악한 스캔들을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이건 거짓이야. 전부 조작된 영상이라고 권태민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권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앞에 묻혀버렸다. 조작이라고? 사촌?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파트너인 한유라 대표가 호텔의 심층 데이터베이스에서 방금 복원해낸 원본 영상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것은 결정적인 블러핑이었지만 권태민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권지훈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넌 단순히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게 아니야. 너는 나와 무고한 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았다. 넌 더 이상 이 가문의 사람도 이 회사의 임원도 될 자격이 없다. 그의 손짓에 맞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권태민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나갔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자 회의장의 모든 주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권지훈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냈다. 권지훈은 조용히 CYBR GUARDIN의 로고가 떠 있는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자신의 동맹에게 보내는 무언의 감사였다. 폭풍은 지나갔다. 권태민의 몰락 이후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후유증을 알았다. 권지훈은 회사를 안정시키고 내부의 배신자들이 남긴 상처를 수습하느라 며칠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을까? 복수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저녁,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유라는 그의 만남 요청에 의외의 장소를 제안했다. JK타워의 회장실도 CYBUR, GUARDAA의 서버실도 아닌 그녀의 집이었다. 권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긴장감과 함께 그녀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평범한 고급 빌라의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는 3명의 작은 아이들을 본 순간 권지훈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경험을 했다. 자신을 놀랍도록 빼닮은 3개의 작은 얼굴.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조금도 낯을 가리지 않고 그를 향해 다가왔다. 가장 먼저 다가온 아이는 안경을 쓴 자신처럼 냉철한 눈빛을 한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스마트워치의 생체 보안 시스템은 구형이에요. 제가 30초 안에 해제할 수 있어요. 저는 권민준이에요.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권민준, 자신의 돌림자를 쓴 아이. 뒤이어 똘망똘망한 눈빛의 여자아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 그의 앞에 내밀었다. JK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봤어요. 화학 계열사는 매각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15% 더 높아요. 제 이름은 권서연이에요. 권지훈은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완벽한 경영 컨설팅의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아이가 다가와 그의 굳어있는 손을 작은 손으로 꼭 잡았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이제 안 슬퍼 보여요. 우리 때문에 와서 기뻐요. 저는 권시우예요. 아빠. 그 한마디가 권지훈의 심장에 박혀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유라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우의 병, 골수 이식을 위해 아빠를 찾아야만 했던 절박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6년 전의 진실까지. 권지훈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엄마를 돕고 아빠의 누명을 벗기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시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권지훈은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팀을 소집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그는 아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우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재계의 얼음 왕자로 불리던 권지우는 아들의 병실을 지키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그는 민준과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번번이 패배했고 서연이 설명하는 옵션 거래의 복잡한 원리에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노력했다. 아이들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민주는 그의 시큐리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주었고 서연은 그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주었다. 시우는 매일 그에게 따뜻한 포옹을 선물했다. 몇 달 후 완쾌한 시우와 함께 5명의 가족은 처음으로 조용한 주말 여행을 떠났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유라와 지훈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 조심스러운 설렘에 가까웠다. 그들은 연인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묶인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권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뛰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게 아이들을 데려와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고맙소, 한유라 씨. 유라는 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평온과 희망만이 가득했다. 상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를 구원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